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동부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며 일부 지역에는 12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남해 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거문도를 비롯한 일부 섬 지역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광양시의 주 도심인 중마동 일대에 터널 가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 당국이 한발 물러선 상태지만 언젠가는 한번 풀고 가야 할 문제여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m 높이의 산으로 가로막힌 광양시 중마동과 와우 택지개발지구의 접경 구간입니다. 이곳에 터널을 뚫어 양쪽을 이어놓겠다는 것이 광양시의 당초 계획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주민들과 지주들의 반발이 결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주변 토지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마터널의 예를 들며 터널 양측의 상권을 단절시켜 새로 개발된 와우 지역을 광영동처럼 변방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터널보다는 도로가 지나갈 산지 전체를 제거해 주변 개발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개척을 해서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는데 결정된 것도 안 해주고. 광양시는 그러나 이 같은 개착 방식의 경우 환경 피해 우려도 만만치 않은 데다 사업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며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 터널이 두 지역의 상권을 분리한다는 논리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이 고조되자 일단 사업 진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고 현재는 도시개발 와우지구가 개발돼서 그때 개발된 후에 그 여건을 봐서 이제 개발을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외견상 갈등은 봉합된 듯 보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터널 가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양시 현 집행부는 터널 공사를 언제고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전임 시장 당시 대학 유치 약속 등으로 기대가 한껏 고조됐던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산지 개착과 주변 개발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수군의 주둔지였던 여수시 묘도동 도동마을에 벽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도동마을 안길 벽화로 조선수군의 보직별 복장과 무기를 재현하고 활쏘기와 말 타는 장병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동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군 진린 도독이 주둔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적선 수백여 척을 격파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울산도시공사와 윤리경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사장 등은 어제 울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앞으로 2년간 두 기관이 윤리경영과 관련된 기관 교육과 우수 사례, 개선점 등을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함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윤리 경영 의식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도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이 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시책을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산단 입주 지원은 분양률 50% 미만 6개 산단에 한정됐습니다. 이달부터는 분양률이 절반을 밑도는 7개 산단과 4개 농공단지 그리고 항공과 튜닝 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영세 농가의 0.5헥타르 미만 소형 비닐하우스 100동을 1제곱미터에 2만 원씩 도와 시 군비로 70%까지 지원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연근해어선 119척을 해양수산부 직권으로 줄입니다. 만 9살에서 18살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오는 10월 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도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로 해줍니다. 만 2살 미만 어린이의 종일반 서비스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맞춤반으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수당도 지급합니다. 지난달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30만 원씩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교량과 하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고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모두 12건의 시책이 달라집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강진 성문 계곡은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국내 최장의 산악형 현수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기암 괴석과 시원한 물줄기.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성문 계곡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습니다. 만덕산과 성문산 사이 계곡에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해남 미양사에서 강진 다산 초당으로 이어지는 남도 명품길이 한층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111m, 높이가 23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형 현수교로 꼽힙니다.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로 이름 지어진 이 다리와 연결된 예쁜 숲길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가족, 연인 전문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름다리 연결 등산로를 개설하였고, 출렁다리 바로 아래 계곡에는 시원한 물놀이장도 조성돼 성문 계곡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임종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차까지 진행된 결선 투표 끝에 13표를 얻어 김병관 전반기 의장을 3표 차로 누르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으며,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는 주윤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송재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의원은 시의장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노신 의원을 7대6 한 표 차로 제치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성희 의원이 문양호 의원을 한 표 차로 이겨 당선됐으며, 3개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오는 4일 선출합니다. 최근 5년 반 동안 전남 지역 경찰이 분실한 수갑이 20여 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경찰이 잃어버린 수갑은 모두 15개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2개를 분실했습니다. 박 의원은 분실된 수갑이 전국적으로 330개에 달한다며 엄중한 기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가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10개 고등학교 7,6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비는 모두 58억 원으로 도교육청이 전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25%씩 분담합니다. 여수시는 무상급식 지원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으로 4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